회장님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품목을 설정해 놓고 귀농을 이제 결심을 하셨다고 해도 사실 그 농사 짓는다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좀 유통이나 이제 판매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혹시 이제 약용작물을 이제 생산을 계획하신 분들이 유통은 조금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 약용작물은 유통 경로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간단하게 이제 요거는 한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첫째로 이제 그 재배 농민들은 계약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계약 재배요. 네. 네. 근데 사전에 계약된 재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방법 도매 판매, 네. 중간 상인 판매, 중간 상인 판매요? 네, 중간 상인 판매, 네. 네, 그 다음에 틈새 시장 판매. 틈새 시장. 틈새 시장. 네. 이거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소비자 직거래 판매. 소비자 직거래 판매.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 네. 첫째 농사를 잘 지어야 되지만은, 이 5가지가 판매 전체 다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이게 생산해놓은 수확물도 결국 유통이나 판매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5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추세가 우리가 그 뭐 계약을 사업도 추진을 해보고 하지만은 계약 재배 판매라는 것은 판매를 하는 농협이나 사용하는 그 업체와의 계약입니다. 사전 계약을 해서 생산량과 그 품질을 서로 계약을 해서 있는 대로 농사지면 다 가져가는 그런 아주 안전한 방법, 최고 안전한 방법이 되겠고, 도매 판매는 계약 재배를 해서 판매도 도매 판매에 들어가는데, 즉 약초는 정말 원물 판매, 생산 원물을 그냥 판매하는데 1차 가공 판매도 여기에 도매 판매에 포함을 시킵니다. 1차 가공 판매요? 예, 그러면 생산하여 생물을 상태로 1차 공하여 판매, 1차 단순 가공을 해서 판매함으로 많은 양을 팔 수 있는 게 이제 도매 판매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중간 상인한테 판매, 이게 도매 판매와 비슷합니다. 요게 두 개가 겹칠 수도 있는데, 중간 상인 판매는 어떤 형태냐면, 약초 생산한 생물을, 예를 들어 당귀 같으면 당귀를 밭에서 캐자마자 그냥 사서 이 중간 상인이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1차 가공하여 판매를 하는 겁니다. 아, 그 밭을 아예 통째로 산다고요? 밭을 통째로 사는 건 밭대기 거래고, 요거는 중간 상인 판매는 수확을 해서 파는 그런, 농민이 수확을 해서 파는 거고. 네. 그러면 이렇게 판매하면은, 중간 상인이 가지고, 약초를 자기들이 이제 생산한 약초를 자기 공장으로 가져가서 1차 가공을 해서 판매함으로 상인한테 너무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아, 그런 판매. 두 번째 말씀해주신 도매 판매는 이제 생산자가 원물로도 판매할 수 있고 1차 가공해서 팔 수도 있는데 그렇죠, 몽땅. 이게 중간 상인 판매를 해버리면 이제 중간 상인이라는 분이 원물을 사가서 1차 가공을 그 중간 상인이 해서 판매를 하니까 생산자보다는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의 마진이 훨씬 크겠네요. 크게 커지죠. 그런 게 도매 판매나 중간 상인 판매는 혼용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판매고, 그리고 네 번째 틈새 시장 판매는 이도 내가 그 농사 짓는데 세미나나 교육을 가서 나도 교육을 받았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약초 생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생지황 그러면 생지황은 현재까지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생산하다 1년 내내 썼는데, 그러면 6월에서 7월, 8월, 9월, 10월까지는 좀 이때가 귀할 때거든요. 네. 이제 저장이 오래 이제 안 되고 하니까 그때 시기에 이제 막 여름이 지나고 나서 가장 귀할 시기를 조정을 해서 심어서 그때 이제 생산해서 파는 거. 다른 사람은 11월에 판매하는데 자기는 한 8월쯤 판매하는, 심을 때도 당겨서 그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파는 그런 이제 그 판매 방법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약초들이 기간별로 조금 시세가 다를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잘 활용해서 그 틈새 시장을 이용하면은 더 금액을 잘 받고 판매할 수 있다. 틈새 시장 판매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생물을 위주로 해서 판매하는 약초들이 생지황을 써야 되니까 네. 건지황 쓰지만, 건지황은 해놓으면 1년 내내 쓸 수 있고, 생지황은 해서 수확을 해서 쓰는 기간이 생물을 보관하기가 오래 가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가을에 한 거는 어느 정도 그러면 소진되는 그때 값이 많이 비쌀 때 이제 파는 틈새 시장을 이용하라. 네네. 그런 이제 요거는 아마 틈새종 판매는 기농자들이 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많은 양을 안 하니까. 그럼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틈새 시장도 잘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하고 직거래 판매는 지금 가장 권장하고 많이 되고 있는 판매입니다. 첫째, 이 장점이 시세를 잘 받을 수가 있고 소비자 직거래를 그러니까 소비자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전자상거래 판매가 소비자 직거래 판매, 그리고 뭐 나가서 우리가 그 홍보 판매를 한다든지, 전에는 우리 생략 살리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소비자 직거래를 했는데 네. 지금은 그거보다는 거진 이제 그 온라인으로 전자상거래를 위주로 인터넷 쇼핑몰 그쪽으로 다 넘어가 그쪽으로요? 쇼핑몰 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많은 양은 약초를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 때는요? 예를 들어 내가 3,000평 농사를 지었는데 3,000평 농사 지은 걸 소비자 직거래 다 할 수 없습니다. 한 2,700평 정도 생산된 거는 도매 판매를 하고 한 300평 정도만 해도 1년 내에 팔아도 되거든요. 소비자들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네. 요거는 병행을 해야 됩니다. 1차 도매 판매하고 계약 재배 판매하고 병행을 해서 자기가 판매할 걸 놔두고 약초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러나 이게 단점이 크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값은 잘 받을 수 있는데 소비자 직거래 판매. 네. 네. 푼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 전자상거래 판매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냥 전자상거래 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많은 기술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지금도 기술센터 교육을 많이 하는데 교육을 철저히 받고 시작하면은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소농하는 사람은 이게 좋고 대농하는 사람은 도매 판매나 계약 재배를 해야 되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소비자 직거래라는 거는 완전 가공 판매도 있지만, 우선 예를 들면은 환기를 짝으로 100건 단위로 팔 수도 있고 짝으로 30건 단위로 팔 수도 있고 30kg 단위로 팔 수도 있는데, 우리 소비자가 하는 거는 소묶음으로 단으로 환기를 팔잖아요. 네, 조만 그게 이제 이렇게 소비자 직거래한데 소매 판매하는 네. 그런 쪽으로 작게 하는 사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것들도 많이 그래요. 한창 어성초가 인기 있을 때 소비자가 어성초 100건 안 사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인터넷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자상거래 판매를 하면은 네. 뭐요?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사람이 500g을 살 수도 있고 300g을 살 수도 있고, 지금은 크진 소비자들이 아주 소량을 삽니다. 젊은 분들은 많이 안 사요. 그러니까 양이 작게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좋고 값은 올라가거든요. 귀찮지만은. 네. 그렇게 해서 약초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짝으로 거래하는 것만 관행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소포장해서 전자상거래 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 대구 양년시나 경동시장이 지금 자꾸 위축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나 앉아서, 특히 젊은 분들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농한 분들은 여기 조회해서 이걸 많이 하죠. 그럼 귀농하신 분들은 이제 소포장을 해서 소비자 직거래를 하는 게 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전자상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은 네.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데, 요즘 단점이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너무 화려하게 사이트를 잘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반이 거짓말한 탄탄하게 농사 지어주고, 내 약초를 사는 사람이 딱 갔을 때 위에 요소가 없게 농사를 짓는가, 제대로 되는가 지금 따라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된 사이트만 보고 사는데 지금은 신뢰 있는 농민들이 사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 단점이, 기농해서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약초가 지식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에만 얻은 지식만 가지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엉터리가 좀 많아요. 엉터리라 그래서 좀 어폐가 있는데, 잘못된 지식을 너무 퍼날라 가지고 원래 약초 써야 되는 약초가 엉뚱한 방향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개똥쑥이 한창 막 인기가 있어서 없어서 못 팔 때인데, 개똥쑥 사진을 올려놓고 개똥쑥 맞습니다. 어디서 구했습니까? 좋습니다. 난리를 치는데 제가 딱 보니 개똥쑥이 아니에요. 돼지풀이에요.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았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거는 개똥쑥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고 내시오 하니까 난리가 나요.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꼭 알고 싶으면 우리 농장에 오십시오. 개똥쑥 흡사한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오히려 잘 되다가 요즘 좀 위축이 됐죠. 그래서 특히
소비자한테 직거래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정확하게 올려야 됩니다. 특히 지금 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천마 같은 거 지금 자연산 천마가 귀한데 자연산에다가 거짓말해가 키워가지고 그냥 대체로 그냥 소주해가 파르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 정보를 잘 줘야 되는데 우선은 장사 좀 나중은 오히려 더 망할 수 있으니까 이거 소비자 항상 제일 조심해야 되는 판매입니다. 회장님, 그러면 약용작물의 유통 구조가 이제 크게 5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생산을 하시는 이제 귀농 희망자들은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약초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생산자 단체를 구성해서 네. 협동 생산을 하고 그 단체를 구성해서요? 예. 그러면 뭐 장목반이나 약초 장목반 저도 몇 개 장목반을 해서 또 대단히 장목반도 만들고 있는데 네. 그 많은 양이 생산되는 거는 제조회사나 또 그 저 제약회사나에 판매를 도매로 유통을 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일부는 농산물로 가공하여 해서 농산물 그 일자 가공을 해서 소비자와 직거래 하는 게 아마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고 네. 예를 들면 이제 환기 같은 거 단환기로 묶어서 그렇게 이제 파는 게 이제 소비자 직거래 판매 예를 들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귀농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지역에서 조금 뭐 연합회라든지 장목반을 구성해서 이제 다 같이 모아가지고 도매 판매를 우선적으로 하고 좀 남은 품목들이나 좀 소량 같은 품목은 소비자 직거래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게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렇고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이제 우리 협회 물으면 이제 상시 답변을 드리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이제 좀 귀농에 크게 도움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밑그림은 그려졌거든요.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단순하게 이거를 농산물만 재배해서 판매를 하면은 부자가 아니면 좀 성공적인 귀농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조금 농업을 통해서 좀 큰 소득을 얻기 위한 뭐 회장님만의 노하우 같은 거 따로 없을까요?